감자칩에 왜 그 맛있고 바삭바삭한 물결이 있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영화를 보면서 감자칩을 먹고 있다고 해봅시다. 주름이 없는 감자칩과 있는 감자칩 중 어느 걸 소스에 찍어 먹고 싶나요? 주름이 없는 감자칩은 소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서져요. 아이고, 흰 티셔츠에 소스가 다 묻었네요. 그래서 주름진 감자칩 승리입니다. 그리고 주름진 감자칩이 입에 더 좋은 느낌을 줘요. 일반 감자칩은 감자의 맛을 떨어뜨리는 기름 맛이 두드러져요. 손가락에 기름이 묻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게 무슨 재미죠? 자,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주름진 거요? 아니면 일반 감자칩이요? 바코드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계세요? 얼룩말 선이 핵심이에요. 바코드는 스캐너로 읽혀요. 스캐너에는 패턴을 감지하는 레이저가 있어요. 레이저가 바코드를 판독합니다. 바코드가 빛을 약간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돼요. 컴퓨터는 바코드의 점, 선 및 숫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검은색과 흰색 선을 0과 1로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반사해요. 이 규칙이 여기에 적용돼요. 검은색 부분이 1이고 빛을 반사하는 흰색 부분은 0이에요. 스캐너는 검은색 부분이 아닌 흰색 부분을 인식해요. 포스트잇은 치과 방문이나 예정된 회의를 알려주는 친절한 알림이에요. 벽에 단단히 붙여두도록 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포스트잇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밑에서부터 뜯어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종이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노트가 표면에 오래 붙어있지 못할 거예요. 옆으로 떼줘야 해요. 그럼 더 잘 붙어있을 거예요. 구름 같은 달콤한 것, 솜사탕이 유일무이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다들 치과에서 설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치아에 좋지 않아요 하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솜사탕의 발명가는 치과 의사였어요. 솜사탕은 1895년 사탕 만드는 사람인 존 C. 와튼과 치과 의사인 윌리엄 모리슨이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요정치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무튼 멋진 이름이네요. 그들은 1904년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에서 수천 개의 솜사탕을 팔았어요. 솜사탕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놀이공원에 나타나고 치과 의사들은 여전히 충치가 있는 사람들을 돌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 막대사탕 좋아하세요? 여기에 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막대사탕 막대기에 있는 2개의 구멍은 간단한 호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들은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막대기는 액체 시럽에 담가져요. 그게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굳어지며 막대기를 둘러싸요. 인생을 바꿀 만한 발명품은 냉장고예요. 하지만 냉장고 문 뒤에 어두운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냉장고 안전법규는 어린 아이들이 가정용 냉장고 안에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 1956년 8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쓰지 않을 때 냉장고 문을 닫는 외부 걸쇠가 있었어요. 긴장 푸세요. 이 규정 이후 가정용 냉장고는 안에서 열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욕실에서 부엌으로 이동할게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화장실을 쓰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거 아세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보다 더 많은 폰을 갖고 있어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수 없다고 해요. 휴대폰 소유자의 수는 적절한 배관과 위생적인 화장실을 가진 사람보다 많아요. 또 과학자들은 휴대폰이 대부분의 변기보다 10배나 많은 박테리아를 운반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핸드폰을 소독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를 사용하세요? 그게 채팅이나 회의 혹은 그 비슷한 것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웹캠 기술은 아주 합리적인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었어요. 1993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부서 연구원들은 커피포트가 비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네,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듯 연구원들도 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커피가 필요했죠.
그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커피포트로 가서 커피포트가 비어있는 걸 발견해요. 누군가가 신선한 커피를 만드는 걸 확인하는 대신 그들은 시스템을 달았어요. 이 시스템은 커피포트가 보관된 방의 이미지를 스트리밍했어요. 그때는 1분에 3장씩 찍은 사진이었어요. 포트에 커피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충분했었죠.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연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것도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었죠. 여러분, 흰 달걀을 사세요? 갈색 달걀을 사세요? 색깔 말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갈색 달걀이 더 비싼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가격을 조금 더 높여주는 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달걀 껍질 색깔은 영양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두 알 모두 건강에 좋답니다. 갈색 달걀을 낳은 암탉에게 더 많은 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비싼 거예요. 흰 달걀 닭보다 키우는 게 더 비싸니까요. 비용은 소비자에게 반영됩니다. 부엌 냄비와 냄비 손잡이에 구멍이 뚫려 있죠? 우린 주로 이 구멍을 사용해서 주방용품을 캐비넷 문에 수직으로 걸어요. 제2의 사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한 파티를 하려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부엌 카운터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죠. 소스, 숟가락을 둘 곳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숟가락을 냄비 손잡이의 가장자리에 있는 구멍에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스를 다시 저을 때까지 숟가락은 그곳에 안전하게 있을 거예요. 모든 숟가락이 구멍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쉽게 바닥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숟가락이 깨끗할 때 미리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여분의 토핑이 들어간 국수를 테이크아웃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최근에 이사를 해서 모든 접시가 이삿짐 상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이 국수 상자를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토핑이 바닥에 붙었어요. 소스도 골고루 섞이지 않았고요. 우리는 포장 상자로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놓치고 있어요. 상자는 평평하게 접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종이의 가장자리를 잡고 펼치세요. 자, 이제 접시가 생겼죠? 가장 좋은 점은 뒷정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토마토가 채소가 아니라 과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보카도도요. 수박은 사실 딸기류예요. 더 많은 게 있어요. 땅콩은 견과류에 속하지 않아요. 아몬드와 캐슈넛은 다른 거예요. 땅콩 꼬투리는 땅 아래에서 자라요. 감자처럼 수확되죠. 윗부분은 덤불 같아요. 이 맛있는 안주류는 나무가 아닌 땅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견과류로 분류되지 않는 거예요. 당근처럼 흙에서 뽑는 거죠. 다음에 친구들 모임에서 땅콩을 먹을 때 여러분이 들은 이 새로운 사실을 언급해 볼 수도 있겠네요. 또는 땅콩을 먹는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하며 친해질 수도 있겠죠. 음식을 과일이나 채소로 분류하는 건 까다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티셔츠를 발명했는지 알고 있나요? 1904년 쿠퍼 언더웨어 회사는 광고를 준비했고 전과 후 사진이 있는 신제품을 소개했어요. 언더셔츠라고 불렸고요. 오핀 없음, 단추 없음, 바늘 없음, 실밥 없음이 슬로건이었어요. 이름에서 드러나듯 겉옷 안에 입었죠. 어느 날 선원들은 유니폼 밑에 단추가 없는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발표를 접했습니다. 티셔츠에 대한 사랑이 봄날 공원의 꽃가루처럼 퍼졌어요. 곧 수천 명의 남자들이 그걸 입기 시작했죠. 비록 티셔츠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편안한 티셔츠에 적응했어요. 여러분도 선원들처럼 티셔츠를 입으시나요?